법원의 입장이 이해도 돼. 왜냐? 변호사들이 얼마나 서면을 잘 써요. 눈물 쏙 빠지게 쓸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효녀 심청이야 실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기여분 청구 소송에 관련된 것입니다. 상속인들 중에는 부모님을 모시거나 아니면 옆에 살면서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내가 힘들 때 모시고 다 해드렸는데 이걸 n분의 1씩 해? 이건 너무너무 억울해 라고 할 때 하는 소송이 기여분 청구 소송입니다. 기여분 청구 소송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같이 청구를 하거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혹여나 당한 경우에는 기여분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반소로 제기하는 경우는 병합 신청을 해서 함께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여분 청구 소송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딱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특별한 부양. 특별한 부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효녀 심청. 내가 자녀로서의 도리를 넘어선 아니면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완전히 넘어선 만큼의 특별한 부양을 한 것,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당수에 빠져 죽고 이 정도는 돼야 특별한 부양. 두 번째는 경제적 기여. 경제적 기여는 상속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데 경제적으로 기여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용돈 20만 원씩 줬다, 10만 원씩 줬다. 이거는 경제적 기여라 볼 수 없어요. 그 정도 누구나 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뭐 1억씩 드렸거나 오랫동안 병원비를 대면서 이 재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이럴 때 하는 것이 경제적 기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많이 착각하시는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했고 나는 했으니까, 너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기여분 인정해줘 라고 하는데 그거는 인정이 안 돼요. 내가 잘한 것 자체가 남이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로서의 경제적 기여를 넘어서 잘하는 것, 그런 부분을 해야지만 입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이 부모님한테 용돈 하나도 안 드렸는데 저는 매달 30만 원씩 드렸어요.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말씀. 30만 원을 드린 게 예를 들어서 1년, 2년 준 게 아니라 30년 넘게 그렇게 줬다. 20년 넘게 그렇게 줬다. 이런 경우는 돈이 쭉 쌓여서 경제 기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내가 잘한 게 사실은 별로 없어. 근데 오빠가 너무 못했으니까 내 기여분을 인정해줘.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남이 잘하고 못하고 이건 중요치 않아. 인당수에 빠져 죽을 정도는 아니면 되는 거죠? 아니 그 정도로 해야 돼요. 진짜. 누가 돼 그럼? 근데 지금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만큼 특별한 부양은 인정이 잘 안 돼요. 2019년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이 하나 있는데요. 이 판결 때문에 특별한 부양이 정말 인정받기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 판결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딱 명시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오랜 기간 투병을 해준 거는 당연히 아내로서 할 도리였다. 당연히 남편으로서 할 도리였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양을 했다. 기여분이 인정이 될 것 같지만 그 정도의 사유는 자녀로서의 도리이고 배우자로서 도리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할 때는 특별한 부양보단 경제적 기여에 초점을 맞춰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법원의 입장이 이해도 돼. 왜냐? 변호사들이 얼마나 서면을 잘 써요. 눈물 쏙 빠지게 쓸 거 아니에요. 꽃다운 20대와 30대를 모두 망인을 위해 보내느라 어느덧 40을 앞둔 이 나이에 이제 결혼도 하지 못했다. 나는 혼인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아버지를 모셨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제가. 누가 보면 효녀 심청이야, 실제. 그러면 당연히 특별한 부양은 누구든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물론 이런 거를 주변에 간병인이나 친척들의 사실 확인서 이런 걸 넣죠. 그래서 특별한 부양 인정을 받아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양만으로는 기여분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저희는 좀 보죠. 그래서 경제적 기여로 대부분을 끌고 가요. 경제적 기여라는 게 그래도 참 인정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뭐냐면 용돈 같은 걸 드릴 때 누가 막 계좌이체예요. 현금으로 드리고 또 이런 분들이 또 착하셔. 착하시니까 내 돈이 네 돈, 네 돈이 내 돈, 엄마 돈이 내 돈, 내 돈이 엄마 돈. 엄마 돈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무슨 돈으로 뭘 했는지도 모르게 부양을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갈라서 내가 경제 기여를 얼마를 했는지 이제 입증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물건을 산 내역이라든가 병원비를 쓴 내역이라든가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현금으로 뽑았는데 그때쯤 요거를 줬다고 입증할 만한 어떤 사례들을 찾아서 우리 상속 재산의 몇 % 정도의 경제 기여를 했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기여분 청구 소송은 인정받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시는 이유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언니 오빠들한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제 모시고 다닐 때는 아이고 고생한다, 잘했다 이런단 말이야. 장례식장까지는 그렇게 말해. 그러다가 딱 상속 재산을 나눌 때는 네가 고생은 했지만 우리 공평하게 나누자. 그 공평함이 그
그들에게 n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상실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내 모든 걸 부정당하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인정이 되든 안 되든 하고 싶어 하는 게 기업은 청구 소송이에요. 그리고 사실 기업은 청구 소송을 하면서 내 이 지난 삶을 쭉 주장을 해보면서 내 마음을 한번 또 정리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는 게 기업은 청구 소송이고, 너무 힘드셔서 기업은 인정받고 싶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